MIN 뉴스입니다. 늙지 않기 위해 또 젊게 살기 위한 탐구를 국가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연구이다. 정부의 재정과 고급 인력들을 투입해 진행된 북한의 기밀성을 위한 장수연구소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필자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정부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지도 교수님 덕분에 북한의 서적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부 등에서 서울대에 북한 관련 다양한 용역을 발주했다. 남북 통일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경우 또 돌발적인 사태 발생 등 유사시에 북한 주민의 건강을 돌보면서 남한의 전염병이나 각종 질환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 등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의료 체계를 분석하고 의학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때 분석한 자료들 중 기밀성을 위해 북한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집대성한 장수학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북한 장수학을 연구하며 기밀성의 장수법 파악, 남한의 노인의학 내용과 비슷한 상식 수준, 당시 세계보건기구의 노화연구소를 맡고 계시던 교수님을 통해 그 유용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북한 최고 의과대학으로 손꼽히는 평양의과대학의 교과서를 파악하고 평양의대 교수로 있다가 탈북한 의사와 1년이 넘게 정기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북한 의학기술의 수준과 기밀성, 장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행운을 얻었다. 1994년 7월 7일 82세로 사망한 김일성은 건강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젊은 여성들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 젊게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편찬한 장수학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시행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신 평양 인근에 소재한 만수산과 연결하는 에어닥트를 만들어서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를 주석궁과 집무실로 끌어들여서 공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질 좋은 공기청정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없고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육식을 좋아하는 김일성의 식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농장에서 정선된 사료와 여물을 주어 소와 가축을 기르고 남새 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정기식단에 포함시킨 것도 확인했다. 몸에 좋다는 귀한 산삼이나 녹용 등에 대한 연구도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돼 있었다. 북한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은 현대의학 기술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국의 중난하이에는 당시 등샤오핑 등 고위층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수십 명의 의사와 중의사, 요리사와 치료사들이 개인별 맞춤형 섭생과 치료를 하고 있었다. 매일 대변을 분석한다든지 대상자의 출신 지역과 식성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위해 햇볕 쏘이기와 목욕하기, 도인법과 같은 기 체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중난하이에서 활용되는 치료와 양생법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에서 시작해 청나라 때까지 황궁에서 쓰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도 장수학에는 많이 반영돼 있었고 호르몬 요법이나 약물치료법 등도 러시아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했다. 아마 현대의학의 각종 첨단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내용에 더해 전통의학이나 자연의학, 한방의료 등을 연구해서 검증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내려진 결론들은 남한에서 발간한 노인의학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항노화를 위한 원칙 및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